관절 질환을 진단받는 나이는 매년 어려지고 이 질환으로 수술을 받는 나이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층 환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 환경과 생활 습관 등의 영향으로 젊은 연령층의 유병률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관절은 건강하십니까? 뒤로 아예 안 돼. 열중샷이 안 되거든요. 팔을 들 때 이제 이렇게 뚝뚝뚝 이래서 소리. 비만이나 운동 부족으로 인해 작은 충격에도 인대의 힘줄, 관절들이 손상되기 쉬운 현대인은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일상생활에 차질이 생겨 삶의 질이 크게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절 질환 초기에는 보존적 요법으로도 치료할 수 있지만 증상이 약화하면 관절경과 같은 근본 문제를 개선하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관절경 수술에 대해 천충우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 안에는 다양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제 뼈, 그리고 연골, 그리고 인대, 그리고 관절 싸고 있는 이제 막이랑 힘줄이 있습니다. 이런 관절 구조 내에 있는 구조들이 외상이라든지 퇴행성 이상이 생기면서 관절 질환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어깨 관절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회전근개 힘줄 이상이 제일 많고, 오십견으로 알려진 이제 유착성 관절 낭염이나 관절염, 그리고 인대 파열 등이 있습니다. 무릎 관절에는 이제 관절염이 가장 많습니다. 연골 이상이 생기고 연골 만무가 관절 안에 염증을 일으키면서 물이 차기도 하고 낭종이 생기기도 합니다. 무릎 관절 안에는 이제 반달연골이라는 이제 특이한 연골판이 있는데 같이 이제 마모나 파열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제 외상으로 인한 인대 파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절염은 이제 관절 내에 연골 만무가 생기면서 염증이 생기는 이제 대표적인 관절 질환입니다. 연골 만무 정도에 따라서 관절염을 이제 1기에서 4기까지 이제 보통 나누게 됩니다. 보통 1, 2기에는 이제 염증이 심하지 않아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보존적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 뭐 약물 복용이라든지 물리치료, 아니면 관절 내 주사, 체충격파 치료나 이제 도수 치료를 주로 많이 받습니다. 관절염 중기나 이제 3, 4기 이상 되는 경우에는 뭐 약물 치료나 비수술 치료가 이제 효과가 없는 경우에 좀 더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최근 가장 많이 하는 이제 수술적 치료법이 관절경을 이용한 치료법이고, 이게 보통 관절염 말기에는 이제 심한 마모 때문에 보철을 이용한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관절 안이나 아니면 관절 주위에 이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큰 절개가 아니고 5에서 10mm 정도 구멍을 통해서 작은 내시경을 넣어서 진단과 동시에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수술을 이제 관절경 수술이라고 합니다. 영상 카메라 기술이 이제 좋아지면서 수술 시 확인할 수 있는 시야도 많이 좋아지게 되고, 뭐 수술 기구도 아주 이제 많이 발전하게 돼서 최근에는 인공관절 수술 외에 관절 질환 수술은 대부분 관절경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개 수술과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장점이 있는 이제 관절경 수술입니다. 절개 부위가 아주 작기 때문에 출혈량도 적고 상처도 크지 않아서 감염 확률도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이제 절개를 많이 할수록 관절 주위에 흉터가 많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관절 유착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내시경 수술은 이런 이제 관절 유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최소 침습 치료이기 때문에 관절 유착이 적게 생겨서 재활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내시경으로 미세한 부분이나 이제 절개에서 이제 도달할 수 없는 아주 이제 보기 힘든 부분도 내시경을 이용하면 좀 더 수술이 더 용이하기도 합니다. 뭐 혹이라든지 아니면 염증 제거라든지 십자인대 수술 이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절개 수술보다는 내시경 수술이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원 기간도 많이 짧아집니다. 뭐 직장인이라든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입원을 오래 못하는 경우에 내시경 수술이 이제 일반 입원 기간을 이제 짧게 단축시켜서 뭐 적절한 치료를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겨울 맞이가 시작됐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근육과 인대가 수축하고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져 관절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김은아 씨도 이 중 한 사람입니다. 5년 전부터 시작된 어깨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다는 은아 씨는 관절경 수술을 받고 지금도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는 중인데요. 지금 그녀의 상태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제가 뭐 사무직 오래 하니까 계속 앉아 있기도 하고 또 운동도 많이 안 하는 편이고 그래서 한 5년 전부터 여기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견딜만 하고 해서 그냥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고 약 받고 그렇게 치료하다가 점점점 이게 아픈 횟수가 많아지고 더 심해지고 그래서 뭐 도수 치료도 받고 급여 뭐 주사 치료 이런 것도 다 받고 있는데 이게 안 낫고 계속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옷을 제대로 못 입는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뒤로가 아예 안 돼. 열중샷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생활하는 데도 많이 어렵고 그러면서 이제 뭐 한의원 치료도 받고 치료는 다 받아봤어요. 아무 소용이 없었죠. 5년 정도 되니까 이제 이렇게 팔이 이제 아픈 걸 넘어서 약간 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해볼 만한 치료는 다 했으니까 조금 이제 친구가 여기서 허리 수술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큰 병원을 가보자라고 해서 온 게 이병원이었고 MRI 검사하고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이제 뭐 물리치료나 이제 주사 치료는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라는 판단이 돼서 또 시간도 너무 많이 할애했었거든요. 병원 가는 시간도 아깝고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된 게 되게 회복 기간이 빠르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는 입장이니까 또 그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받았는데 정말 수술 끝나고 퇴원하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전혀 뭐 일하는데도 지장 없고 안 아프니까 저는 좀 만족스럽게 수술한 것 같아요. 일단 열중샷 되고 그리고 저희 통증이 없다 보니까 재활치료 운동을 많이 하긴 해야 되는데 솔직히 너무 통증이 없으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쓰는 거죠. 막 오늘 또 참 일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했는데 이제 일상생활에 거의 문제가 없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안 아프니까 좋긴 해요. 네, 좀 어떠셨어요? 네, 요즘 통증 없고 좋아요. 경과 좋으시죠? 네네. 네네네. 팔 쓰기는 좀 어떠세요? 열중샷도 되고 이제 뭐 쓰는 데는 일상생활하는 게 별 무리 없고 네, 괜찮으시고. 무거운 거 이렇게 민다거나 네, 든다- 아직 힘쓸 때는 조금 네, 불편하시고. 조금 불편해요. 그래요. 밤에 잘 때는 좀 어떠세요? 잘 때는 의외로 뒤척여도 통증이 지금 없어요. 돌아 눕는 것도 조금 네, 가능은 괜찮아요. 하고. 네. 그래요. 일단 뭐 수술 관절 운동은 조금 많이 회복되셔가지고 네네. 지금은 뭐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위로 쭉 한번 올려보고, 힘 빼시고, 뒤로도 한번 해볼게요. 힘 빼고, 좋아요. 팔 앞으로 이렇게 한번 힘 주고 이렇게 힘 꽉 세게 줘보세요. 좋아요. 옆으로 한번 해보고, 좋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 요 재활 치료 잘 해야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운동 치료. 처음에는 운동 치료 잘 하고 나중에는 이제 근력을 조금 많이 키워주면 거의 다 회복되실 거예요. 일단 지금은 통증 많이 좋아지셨고, 근력도 조금 이제 회복되는 단계라서 일단 이제 약물 치료하고 주사는 다음 주에 일단 이제 프롤로 치료를 할 건데 마지막 치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더 이제 근력을 조금 키우는데 조금 집중하시면 되고 혹시 이제 치료 받으러 올 때 도수 치료 같이 처방 받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심한 우측 어깨 통증으로 이제 내원을 했습니다. 관절 운동 제한과 그리고 회전근개 근력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MRI 검사를 시행했었습니다. MRI 검사에서 회전근개 이제 약화 소견과 견봉 형태가 조금 안 좋으셔서 충돌 증후군 소견이 보여서 2년 정도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통증이 있는 상태라서 관절경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은 어깨 힘줄인 회전근개가 그 위에 있는 견봉뼈 사이와 공간이 좁아지면서 마찰로 인해 손상이 일어나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낮 시간대보다는 오히려 밤이나 잠을 잘 때 더 많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어깨 관절이 운동 범위가 워낙 이제 많이 움직이는
관절이다 보니까 마찰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깨 관절입니다. 관절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불안정해지게 되면 그리고 또 뼈의 모양이 변해서 회전근개 이상이 많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회전근개에 이제 마찰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질병을 충돌 증후군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점점 진행을 하다 보면 회전근개 힘줄이 파열이 되는 단계까지 발전하기도 합니다. 아주 작은 이제 내시경 5에서 10mm 구멍을 통해 가지고 상처도 두세 군데만 작게 만들어서 관절 안에 이제 전체적인 걸 다 확인하고 이 마찰을 일으키는 이 견봉 부분을 다듬어서 견봉 성형술을 해주면 됩니다. 수술 전에 보면 이렇게 견봉이 힘줄을 많이 누르고 있어서 되게 이제 충돌 현상이 많이 생겨서 힘줄 마모가 조금씩 생기고 있었습니다. 견봉 성형술을 하고 이제 변화된 견봉 모양이거든요. 실제 마찰을 많이 줄일 수 있게 견봉 모양을 많이 성형을 시킨 상태입니다. 현재 이제 수술 전 통증은 이제 견봉 성형술을 하고 난 뒤에 많이 호전이 됐고 관절 운동 범위도 거의 다 회복이 돼서 치료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관절 운동이 이제 자유로워지면은 이제 어깨 주위에 근육량을 많이 키워서 관절이 조금 더 안정화가 되면 재발 위험성을 훨씬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은하 씨가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해 재활 운동 치료센터를 찾았습니다. 오늘 은하 씨는 도수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재활 치료는 수술 후 일상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고 합니다. 환자들마다 어떤 수술을 진행했느냐에 따라 치료 계획도 달라지는데요. 도수 치료는 관절을 섬세하게 확인하면서 관절의 정상적인 위치로 교정을 진행합니다. 이 수술하고 재활 치료의 가장 기본이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관절 운동 범위를 넓히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도수 치료가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간단한 물리 치료나 뭐 기계적으로 이제 하는 운동 치료에 비하면 이제 전문 도수 치료사가 직접 이제 관절을 만지면서 적극적인 재활을 시켜주기 때문에 빠른 치료 효과도 있고 환자들도 상당히 만족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일단 운동 다시 하고 싶어요. 요가를 했었는데 아프면서 못했거든요. 너무 무리하게 하면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 낫고 나면 수영이나 요가 다시 하는 거. 네. 추운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씩씩하게 병원을 들어선 김동현 씨는 8년 전부터 시작된 무릎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검사를 통해 연골 부분 파열 진단을 받고 한 달 전 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건강해진 모습을 보니 수술 결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오래 걷다 보면 굳어진다라는 느낌이 받을 정도로 다리가 통증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참고 있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이제 MRI 한번 촬영했었고, 그다음에 염증이 있다고 해서 염증 주사를 몇 번 맞았었는데 차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병원 와서 물어보니까 이제 좀 무릎도 많이 커져 있고 지금 예전보다 MRI 촬영을 했을 때 운동도 하고 또 활동적인 편이라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거에 할 때마다 이제 계속 제한이 오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수술을 하고 싶어가지고요. 지금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치료 단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그 걸거침이 없는 느낌? 무릎에 계속 원래 좀 구부렸다 폈다 하면은 뭐가 걸리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좀 없어진 느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좀 어떠세요? 그래도 건강가? 수술 끝나고 네. 나서부터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지금은 회복 단계입니다. 네. 지금 아직 관절 운동이 조금 더 부드러워져야 되기 때문에 네. 아직 조금 더 이제 유연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다 부드러워지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근력을 키우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요즘 통증은 좀 어떠세요? 통증도 뭐 수술 끝나고보다는 네. 많이 좋아져서 좋아지고 있고. 네. 그래도 지금은 좀 걸어 다니면서 걷는 운동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금 약간 이제 저는 형태가 조금 남았어요. 네네. 네네. 네. 그건 아마 관절이 다 이제 풀어지면 네. 유연해지면 아마
그 통증도 없어질 거라서 예, 네. 뭐 지난주보다는 확실히 더 네네네.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네. 네, 올라가서 무릎 상태 한번 볼게요. 네. 괜찮죠? 네, 네. 한번 굽혀 볼게요. 네, 천천히 예, 조금 더. 예. 요 끝이 아직 조금 불편하신데 네. 예, 요렇게 예, 조금씩 요렇게 예, 몸 쪽으로 예, 무릎을 조금 더 당기셔야 되고 네. 일단 붓기도 별로 없고요. 네. 여기 원래 혹 있던 자리거든요. 낭종이 있던 자리인데 네. 예, 여기도 이제 거의 부종은 거의 다 가라앉았거든요. 예, 됐습니다. 따끔합니다. 예. 진료가 끝나고 연골 주사를 맞는 동현 씨. 무릎 연골 주사는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인체 해가 없는 관절액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무릎 관절에 있어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연골 주사를 맞으면 무릎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어 통증 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김동현 님이 처음 내원하셨을 때 무릎의 안쪽 뒤가 예, 통증이 있었으며 이게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이제 낭종 부위에 만성 통증을 이제 호소하였습니다. 예, MRI 이제 추시 검사를 했었는데 예, 이제 낭종이 지속되고 있었고 주위에 이제 염증 소견이 같이 보여서 이제 관절경을 이용해서 절제술과 그리고 관절 안에 동반된 이상을 이제 검사가 필요하다고 예, 관절경 수술을 권유했었습니다. 관절 주위에 약해진 이제 관절막이나 이제 염증이 또 오래되는 경우에 관절 주위에 이제 관절액이 고이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이제 흔히 생길 수 있는 혹이 이제 물혹이라고 예, 알려진 이제 낭종입니다. 예, 관절 내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MRI 검사를 꼭 해서 동반 이상이 있는 경우도 이제 같이 치료를 병행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염증이 계속 지속이 되거나 물이 계속 고이게 돼서 이제 증상 재발이 예, 아주 자주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낭종의 증상을 보면 혹이 커지거나 혹 주위에 이제 통증이 이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제 절제를 하고 또 낭종을 이제 조직 검사를 해줘서 예, 확진을 내리게 됩니다. 낭종 같은 경우는 이제 절개 수술을 이제 주로 많이 하지만은 무릎 같은 경우에는 관절 안에 동반된 이상을 꼭 찾아서 동시에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절경으로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치료 과정은 관절 내 동반을 이제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관절경으로 자세히 이제 관절 내 진단을 내렸고요. 그리고 낭종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관절경지 절제술하고 조직을 떼서 예, 조직 검사를 이제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 낭종 재발을 위해서 이제 꼭 관절 안에 동반된 이상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같이 치료해 주는 게 예, 예후에 더 좋습니다. 수술 후 동현 씨가 가장 열심히 하는 재활 치료 시간입니다. 수술 후 적절한 시기가 되면 관절의 가동 범위를 회복시켜야 하는데요. 다양한 운동을 통해 관절 주위의 근육을 강화하고 수술 후 불안정해진 관절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CPM은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효과적으로 회복을 돕기 위해 고안된 수술 후 치료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치료는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통증을 줄여주며 치료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게 수술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이제 재활 그리고 회복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관절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게 부드럽고 강한 관절로 다시 키워줘야 됩니다. 뭐 프롤로 치료나 아니면 연골 주사나 도수 치료 같은 이제 수술 후에 치료를 이제 병원에서 수술 부위가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예, 복귀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예, 꼭 재활 치료도 예, 수술만큼 이제 중요한 치료가 되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이제 전념해서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헬스를 좋아하는데 유산소 운동을 좀 신경 안 쓰고 하고 싶어요. 네. 하체 운동할 때도 그렇고 좀 계속 많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잘 못하게 되는데 그런 부담 없이 운동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겨울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온기가 가득한 이곳은 전병민 씨의 입원실입니다. 따뜻한 공기와는 달리 병민 씨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가득한데요. 곧 있을 수술 때문인 것 같네요. 10년 전 어깨 탈구 이후 통증이 심해져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오늘 수술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잘 때 기분 나쁘게 아프고 이 몸부림칠 때 이게 어느 순간 되면 이제 곧 이게 아파서 이제 깨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고 팔을 들 때 이제 이렇게 뚝뚝뚝뚝 이런 소리 뼈가 이렇게 이제 소리가 나고 이제 통증, 쓰라림 이런 거. 수술이 조금 있으니까 오후에 비행기가 안 할 수 있던 하루거든요. 지금 요 분은 오늘 실수. 오늘 수술 하신 분. 네네 지금. 절골 수술 한 사람이 골 다공증이 있으면 포스테오 3개월 쓰고 그렇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술이시죠? 예. 예. 어깨는 좀 어떠세요? 오늘은 뭐 그게 많아 보고. 네, 네, 네. 통증 없었고. 예. 밤에 잠은 잘 주무셨어요? 자다 깨다지. 자다 깼다. 발 한번 쭉, 예, 힘 빼보시고. 쭉, 예, 이게 조금 뻣뻣해져 있어서 힘 조금만 빼보시고. 네. 자, 위로 쭉 한번 올려보시고. 네, 예, 조금, 네, 불편하긴 할 건데, 예. 이게 중간중간에 마찰이 조금씩 생길 거예요. 예. 네. 요것도 오늘 다 없앨 거고요. 예. 예, 어깨 힘줄이 조금 약해진 것도 잘 봉합하겠습니다. 아,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걱정하지 마시고, 네. 푹 주무시고 오면 됩니다. 예. 전백민님은 10년 전에 이제 어깨 탈구가 한번 있었습니다. 예, 그 이후로 어깨가 계속 이제 통증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 3년 전부터 어깨가 통증이 심해지고 근력 약화가 생기고 관절 운동 제한이 있어서 내원하셔가지고 MRI 검사를 했습니다. MRI 검사에서 이제 회전근개 파열과 어깨 충돌 증후군이 소견이 보여가지고 이제 심한 통증이 이제 올해 3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관절경 수술을 추천했습니다. 타 병원에서 기본적인 치료를 거의 다 하고 오셨습니다. 보존적인 치료를 다 하시고 오셨는데 뭐 주사라든지 약물 치료라든지 일반적인 물리 치료, 도수 치료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비수술적인 치료는 이미 다 받으셨는데 계속 통증이 지속이 되고 관절 운동이 조금 제한이 심하고 근력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최대한 빨리 내시경으로 봉합을 하고 충돌 현상을 없애주는 게 가장 치료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병민 씨가 기다리던 수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통증으로 힘들었던 시간이 이제는 잊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어깨 관절 내시경 통해 가지고 관절 안도 보고 관절 주위에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내리고 회전근개 힘줄 봉합술과 견봉을 좀 다듬어서 힘줄 충돌 현상을 없애주는 수술입니다. 의료진들이 바빠졌습니다. 드디어 수술이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오늘 수술은 관절 부위에 관절 내시경을 삽입해 병변 부위를 진단과 동시에 치료하게 됩니다. 미세절개로 인해 흉터가 적으며 출혈이 적어 감염의 위험 또한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니터를 통해 병변 부위를 직접 들여다보기 때문에 관절 내 연골이나 인대 손상, 염증 정도와 뼈 마모 상태까지 한꺼번에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술은 꼼꼼하게 성공적으로 잘 되었습니다. 회전근개 힘줄 봉합도 잘 되었고 견봉 성형술도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4에서 5주 정도는 이게 관절 안정 보조기를 잘 착용해서 힘줄이 어느 정도 이제 치유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후에 관절 운동을 회복시키고 재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술 초기에는 뭐 안정하고 보조기 착용이 제일 주의해야 될 상황입니다. 통증이 없다는 게 진짜 안 아파본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지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한 몇 달 정도만 이제 이게 재활 치료 잘하고 하면은 뭐 괜찮아지니까 그거로도 만족해야지. 현재 관절 치료를 이제 크게 비수술적인 치료와 이제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 현대 정형외과 관절 수술적 치료의 대부분을 관절경으로 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비중 있는 이제 치료 방법입니다. 질개 수술에 비해서 회복 속도가 빠르고 출혈도 적고 또 몸에 부담이 적기 때문에 관절경 수술에 숙달된 전문의에게 적합한 치료를 잘 받는다면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관절 치료 방법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상당수의 관절 질환이 노화 이해에 나타나 노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흔한 질환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절 질환은 방치할수록 빠르게 악화해 극심한 통증으로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질환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과 빠른 치료로 건강한 한 해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치아는 오복 중 하나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지만 치아가 건강한 상태에서는 치아의 중요성을 크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서서히 치아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치아를 다치거나 잃는 일은 일상의 불편함이나 심리적인 부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저작 능력은 물론 기능적으로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식 먹을 때 아무래도 치아가 고르지 않으니까 좀 옆으로 세거나 네, 부정교합에 엄청 신경이 쓰이고 불편해지더라고요. 사람의 인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아가 손상되게 되면 씹고 맛보는 즐거움을 잃을 뿐 아니라 발음이 세거나 보기에도 좋지 않아 심리적으로 위축되기도 쉽습니다. 임플란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법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치과 치료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삶을 변화시키는 가이드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후 관리에 대한 모든 것을 조주영, 이서구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 이제 한두 개 없을 때는 보통 브릿지를 하거나 또 다수치아가 없을 때는 보통 틀니를 많이 쓰셨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임플란트라는 게 개발되면서 임플란트는 이제 인공 뿌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인공 뿌리를 뼈에다 심어가지고 내 뼈와 임플란트가 붙는 걸 기다려요. 충분히 붙고 난 다음에 이제 인공 머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기존의 브릿지나 틀니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공 머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직적으로 이제 힘을 줬을 때 훨씬 더 저적 효율이 좋고요. 그리고 식사하실 때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 주변 치아들을 건드리지 않고 여기에 딱 들어가시는 거죠. 뭐 브릿지나 틀니를 하게 되면 다른 치아들을 깎아서 씌워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다 임플란트를 하실 수 있고요. 이제 좀 뼈가 좀 많이 부족하시다거나 좀 이런 어려운 분들이 계시긴 해요. 하지만 또 요즘은 또 뼈이식하는 시술도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뼈이식을 통해 가지고 임플란트를 보통 하실 수 있게 되죠. 임플란트는 뼈 안에 임플란트를 심고 기둥을 올리고 보철을 올리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뿌리 역할을 하는 픽스처를 뼈 안에 식립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정입니다. 픽스처를 식립한 뒤 뼈와 픽스처가 잘 붙도록 시간을 두고 기다립니다. 보통 하악은 2-3개월, 상악은 3-4개월 정도 기다리는데 뼈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또는 뼈 이식이 많이 들어간 경우는 6개월 이상도 기다리기도 합니다. 뼈와 픽스처가 잘 붙은 게 확인이 되면 두 번째 단계로 뿌리 역할을 하는 픽스처와 머리 역할을 하는 크라운을 연결해주는 어버트먼트를 체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버트먼트 위에 크라운을 넣어주면서 임플란트 과정은 마무리가 됩니다. 임플란트 수술 후에는 지혈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혈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물려주는 거즈는 2시간 정도 잘 물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후 일주일 정도는 격한 운동이나 사우나, 찜질방, 목욕탕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가 난다고 침을 계속 뱉어내거나 이런 것보다는 삼키는 것이 좋고 음압이 발생될 수 있는 빨대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담배는 말초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게 하여 수술한 임플란트의 성공률을 떨어뜨릴 수 있고 보철이 올라간 이후에도 장기적인 임플란트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추위에도 바쁜 걸음을 옮기는 이승우 씨는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잠깐의 시간을 내 이렇게 치과를 찾았습니다. 10년 동안 부분 틀니를 사용했던 승우 씨는 계속된 불편함에 임플란트 수술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시작 단계이지만 다가올 결과에 대한 기대감에 마음이 설렙니다.
제가 지금 뭐 나이가 한 70이 넘어가지고 뭐 이제 한 5년 전에 밑에 이제 전에 그 뭐 부르찌라고 해가지고 이빨을 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음식물도 끼고 그래가지고 위에는 부분 틀리고 밑에는 이제 그 부르찌 예 그래가지고 보면 이제 좀 오래되니까 위에 부분 틀리도 좀 틀어지고 밑에도 좀 막 잇몸도 뭐 이상하고 그래서 음식물도 끼고 그래서 막 그런 불편이 많았습니다. 어디 가서 또 부분 틀니를 빼가지고 또 세척도 하고 하려니까 그러면 이제 참 남보기 참 쑥스럽고 막 지금 좋은 세상에 막 임플란트 같은 걸 하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막 애들들이 막 한번 해보라 했고 겸사겸사 해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위쪽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부분 틀니를 쓰셨고 아래쪽은 이제 캔틸레버 브릿지라고 해가지고 어금니가 없는데 작은 어금니가 좀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거기 걸어서 쓰는 뭐 그런 형태의 이제 브릿지를 좀 쓰셨어요. 그래서 조금 저작이 좀 불편하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내원하시게 됐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기존에 갖고 계시던 캔틸레버 브릿지를 철거를 하고요. 뜯어낸 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있어야 될 어금니 그 위치에 임플란트를 수복하시는 쪽으로 아래쪽은 계획을 하고 있고 위쪽은 상악 틀니, 이제 기존에 쓰시던 부분 틀니는 이제 나중에 쓰시지 않도록 위에도 이제 임플란트를 하시는 건 계획을 잡고 계십니다. 아래쪽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얼핏 봤을 때는 다 이제 이가 있으신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엑스레이를 보시게 되면은 왼쪽 같은 경우에는 머리만 있고 여기 뒤에 어금니 2개가 없으신 셈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작은 어금니 하나는 있지만 이가 없고요. 큰 어금니가 하나가 있지만 또 이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 이런 식의 캔틸레버 브릿지라고 하는 거를 갖고 계셨어요. 그러면 이제 씹으실 때 요 치아가 씹히면서 이제 앞에 쪽 그 묶여있는 치아들의 힘을 많이 받는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치아가 약해지는 문제를 갖고 계시게 되죠. 그래서 요 기존의 캔틸레버 브릿지를 철거를 하시고 이제 임플란트가 들어가시게 됩니다. 위에는 앞에만 치아가 있으시고 뒤에 어금니가 없으시다 보니까 이제 부분 틀니를 쓰셨고 여기도 이제 임플란트를 심으시게 되면서 틀니를 쓰시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제가 요거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앞에 자리 같은 경우에는 심으실 때 보면은 여기 지금 빨간 동그라미 보이시죠? 저거는 이제 요 아래쪽에 지나가는 신경을 표시한 거거든요. CT에서 나오는 이미지인데 저기를 건드리면 안 돼요. 수술하실 때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장치 이용해가지고 저기 신경관이 건드려지지 않게 최대한 정확한 위치에 심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시뮬레이션 한 모습이고요. 첫 번째 어금니 자리 말고 뒤쪽 어금니 자리가 이제 왼쪽 편에 보이시는데 여기는 이제 이 사진 보셨을 때 아래쪽에 그 시커먼 게 좀 보이실 거예요. 여기는 뼈가 없어서 이렇게 까맣게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으실 때 고정력이 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심을 때 오늘 위쪽에 이제 버튼 힐링 어버트라고 하는데 그건 좀 못 올라가고 묻어놨다가 충분히 붙은 다음에 2차 수술을 하시게 될 거고 고정력이 좋으시면 오늘 수술하셔가지고 2차 수술 하시지 않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잘 좀 해주세요. 구강 내 상태를 이제 스캔을 하거나 본을 떠가지고 그 이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CT를 보통 찍잖아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뼈가 얼마만큼 있으신지 폭이나 이런 입체적인 상태에서 가장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미지들을 중첩시켜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임플란트 센터에서 시뮬레이션해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으실 수 있게 장치를 만들어요. 그래서 입안에 장치를 끼고 이제 수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임플란트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입니다. 우리 길을 찾을 때 저희가 지도 가지고 길을 찾을 수 있지만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길을 찾을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환자분들 입장에 좀 이해가 쉽지 않으실까 싶어요. 일반 임플란트도 물론 이제 심으실 때 무절개 임플란트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뼈가 좁으시거나 이럴 때. 그런데 잇몸을 열지 않고 심을 때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들어가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장치를 끼고 심었을 때 안을 보지 않아도 그게 이미 구현된 장치이기 때문에 일반 임플란트보다 좀 더 정확하게 심으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승우 씨는 오늘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는데요. 환자의 파노라마 사진과 CT 파일, 구강 안을 스캔하여 얻은 파일을 통해
최적의 식립 위치를 정합니다. 정보를 바탕으로 3D 프린터를 이용해 가이드를 제작하고 수술실에서 환자의 구강 안에 장착하는데요. 가장 적합한 위치에 디지털 가이드 수술로 정확하게 시술해 안전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만족도도 높다고 합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후에 이 캔틸레버 브릿지를 제거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특히 이 큰 어금니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앞뒤에서 이렇게 캔틸레버 브릿지가 힘을 줬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힘을 받다 보면 뼈가 녹게 됩니다. 지금 엑스레이 상에서도 이렇게 뼈가 녹은 것, 요 뿌리뿌리 사이에 뼈가 녹은 것들이 관찰이 돼요. 그래서 이 치아를 최대한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치주 치료, 잇몸 치료라고 하죠. 잇몸 치료를 동반해가지고 좀 더 오랜 시간 자기 치아, 자연 치아 쓰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막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이쑤세 가지고 쑤시는 그런 것도 없고 뭐랄까 좀 딱딱한 것도 한번 씹어보고 싶고 좋은데 막 여행도 댕기고 그래 하고 싶습니다, 이 나이에. 임플란트가 모두 끝난 후 정기 검진을 위해 치과를 찾은 강현주 씨는 요즘 달라진 모습이 마음에 쏙 듭니다.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한 후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가스마리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교정과 함께 진행해 해야 할 치료가 많았지만 씩씩하게 잘 견뎌줘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제가 다른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임플란트를 하고 나니까 제 부정교합이 엄청 신경이 쓰이고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병원을 다녔던 지인에게 소개를 받아서 제가 이 통합진료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병원을 오게 됐어요. 임플란트를 했는데 이 각도가 맞지 않다 보니까 씹는 데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덧니가 불편하다고 느끼지를 못했는데 오히려 임플란트를 하고 나니까 이 덧니가 교합이 안 맞으면서 불편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교정의 필요성을 점점 느끼게 됐죠. 현주 씨는 부정교합으로 교정과 함께 임플란트를 진행했는데요. 해보시고 오늘 재보철 완료 후 교정 체크를 먼저 받습니다. 보철을 좀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 교정을 통해 치아를 이동했는데요. 교정과 보철 협진으로 치아 위치를 평가하고 교정을 진행하면서 최종 보철이 시작돼 오늘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정 체크 받고 내려오셨죠? 네. 자, 밥 먹듯이 한번 다물어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번 떼우셨던 부위는 오늘 살짝 좀 다듬어 드릴 거고요. 저희 병원 내원하기 한 1년쯤 전에 로컬 병원에서 앞니 보철도 하시고 브릿지 보철이라고 하죠. 이가 없으셔가지고 이제 중간에 이가 들어가는 브릿지 보철도 하셨고 임플란트 2개나 심으시고 그랬는데도 뭔가 이제 심리적으로 불만이 있으셔가지고 교정을 좀 해볼까 이렇게 하고는 저희 병원에 이제 교정과를 통해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처음 내원 당시에는 이제 사진 같이 잠깐 보시면 앞니 배열이 바르지 않으시다 보니까 여기서 일단 좀 불만이 있으셨고 그리고 원래도 이제 아래턱이 조금 더 성장이 있으시고 윗턱이 좀 작으시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임플란트랑 여기가 브릿지시거든요. 2개가 들어갔을 때 좀 이것도 마음에 안 드시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임플란트나 브릿지 보철 같은 게 들어갈 때 주변 치아들의 위치가 가장 좋은 위치에 있을 때 좀 더 심리적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오셨을 때는 윗니 아랫니 배열이 이렇게 끝에서 물리는 이런 배열을 갖고 계셔가지고 이게 앞에서 봤을 때 좀 예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좋지 않은 교합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교정을 하시다가 저희가 위에 기존의 보철을 다 철거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임시치아가 들어가신 모습이 중간 사진입니다. 임시치아 상태에서 평가를 해봤더니 너무 또 뻐들어져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윗니를 더 넣기 위해서는 아랫니가 좀 더 들어가야지만 자연스러운 윗니 아랫니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위쪽 보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아래쪽 치아들을 좀 더 뒤로 당기는
그런 교정이 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임시 보철물 한 2번 정도 교체를 하시면서 교정과에서 평가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위치면 윗니 보철이 아름답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이제 판단이 들었을 때 이제 그때 교정을 마무리하시면서 최종 보철물이 들어가신 그런 상태입니다. 임플란트가 마무리된 후 잇몸 점검은 아주 중요합니다. 잇몸을 이루는 곳 중에서도 단단한 감각을 가진 곳을 말하는 각화치은이 부족하면 잇몸 관리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임플란트를 한 경우에는 자연 치아보다 염증이 생기기 쉬운 구조라 잇몸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연 치아보다는 임플란트가 아무래도 이제 살아있는 치아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느낌도 없고 아파져도 사실 아주 나빠지기 전까지는 감각을 좀 아시기가 어려워요. 아프다는 그 상황 자체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정기 검진이 확실히 중요하고, 그리고 자연치 주변에 있는 뭐 콜라겐 조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또 인대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좀 급속도로 이렇게 파급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해서 흔히 알고 계신 치아의 풍치처럼 똑같이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심각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조금 이제 치료를 받거나 검진을 하시면 좋죠. 그 턱관절에도 문제가 생겼었기 때문에 턱관절 치료를 같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치료 전에는 제 덧니 때문에 이가 완벽하게 맞물리지가 않아서 음식을 먹는데 좀 불편함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치료 후에는 음식을 먹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그게 불편하다는 생각을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게 됐죠. 선천적 영구치 결손으로 치과를 찾았던 김영준 씨는 요즘 사람 만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치아 문제로 항상 입을 가리기만 했던 영준 씨는 이제 마스크 벗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임플란트 수술 후 누구보다 밝아져 요즘 하루하루가 참 행복합니다. 음식 먹을 때랑 이제 군대에서는 놀림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이제 앞니가 이제 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고참들이 이제 장난으로라도 이제 너 침 좀 뱉었냐 이런 식으로 놀리기도 했고, 이제 음식 먹을 때 아무래도 치아가 고르지 않으니까 좀 옆으로 세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사촌 동생이 여기를 다녔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을 받았고, 이제 저도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교정도 이제 교정 전문이고 이제 일반 진료도 이렇게 같이 협진을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검색해서 사촌 동생 추천도 받고 해서 오게 됐습니다. 교정과에서 먼저 진료를 받는 영준 씨는 선천적으로 영구치가 없어 교정을 통해 아래 앞니 공간을 확보한 뒤 임플란트 보철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교정과 보철이 함께 진행돼 영준 씨가 고민했던 것들이 모두 해결됐다고 하네요. 다 물어보시고, 네, 다 물어보시고. 지금 뭐 유지가 안 되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잘 되고 있거든요. 물리는 것도 좋고 지금 그 공간도 벌어지거나 이런 것도 없어서 이렇게 계속 잘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앞쪽에 임플란트 하신 부위가 불편하시거나 그런 건 전혀 없으시죠? 네네, 전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이렇게 유지관리 받으러 다음 6개월 뒤에 한번 또 오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때 오실 때는 장치 들고 오시고요. 네. 그 보철이랑 교정이랑 같이 진행을 할 경우에는 각각의 이제 선생님들 사이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처음 봤었던 강현주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미리 임플란트가 좀 신겨 있는 상태에서 치아들을 이동을 해야 되면 아무래도 좀 제약이 있다 보니까 교정을 이제 계획을 세우고 나서 정확한 위치에 추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게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이 김영준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쪽 부위에 원래 치아가 없었는데 이 앞쪽에 그럼 임플란트 식립을 해야 되는데 여기 부위는 뼈가 되게 얇아서 식립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제약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 거기 부위로 치아를 저희가 이동을 시키고 오히려 조금 뼈가 탄탄하게 있는 옆쪽 부위로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 임플란트를 식립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다른 보철과나 아니면 다른 과들이랑 교정과가 협진할 때는 각 의사들 사이에 서로 커뮤니케이션과 협진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오랜만이시네요. 네. 드라마 기대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넘어갑니다.
영준 씨는 심미적인 회복을 위해 픽스처와 어버트먼트가 하나로 된 원바디 임플란트로 수술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최종적인 보철 형태를 고려해 임시 치아를 통해 이상적인 잇몸 모양을 만들고 교정 마무리 시기에 맞춰 최종 보철을 진행했습니다. 김영준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전니가 하나가 남아 있었고 선천적으로 아래 앞니 2개가 없는 상황으로 오셨어요. 치아 사이사이에 공간도 조금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정도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제 결손된 치아 부분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결손된 부위에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간이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그 공간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 유치를 제거를 하고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정과와 협진을 통하여 교정부터 먼저 진행을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남아있는 유치를 발치를 하고 여기 이제 결손된 치아 부분에 공간을 이렇게 남겨놓고 치아를 이동시켜 가지고 이상적인 사이즈를 형성을 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결손된 부분에 원바디 임플란트를 사용하여 이상적인 보철 수복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원바디 임플란트란 치아 뿌리와 머리를 연결하는 중간의 연결 부분과 그리고 치아 뿌리 역할을 하는 그 구조물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임플란트 식립을 하게 되면 뿌리 부분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중간에 연결하는 구조물까지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런 원바디 임플란트는 보통 골폭, 그러니까 뼈의 폭이 좁은 경우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래 앞니 같은 경우에는 골폭이 좁은 경우가 많고 그리고 골폭이 조금 넉넉하다 하더라도 심미적인 보철 수복을 위하여 원바디 임플란트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인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치아 목 부분, 얇은 목 부분을 보철적으로 재현하는 게 어렵습니다. 안쪽에 나사도 들어가야 되고 중간에 연결하는 구조물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철 두께가 상당히 뚱뚱해지는 느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원바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아래 앞니의 얇은 목 부분을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미적으로 보철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웃을 때 좀 많이 자신감이 생겼고요. 확실히 예전에는 이제 치아가 이제 겨루지 않으니까 웃을 때 좀 가리고 웃거나 이랬는데 이제는 확실히 환하게 웃을 수 있고 사진 찍을 때도 좀 자신 있고 그렇습니다. 치료도 중요하지만 주기적인 체크와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보철이 들어갔다고 치료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치주 질환으로 치아를 발치하는 것처럼 임플란트 주위염이 심해지면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인 체크와 철저한 구강위생 관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플 때만 치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해 평소에도 치과와 친해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소에 관리를 잘하면 무서운 치과가 아닌 가까운 치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시기 전에 내 주변 치아들이 쓰러져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먼저 평가 진단 받아보시고 식립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식립하실 때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같은 것의 장점을 좀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다 심으시고 난 다음에는 정기 검진 관리들을 통해서 더 오랫동안 임플란트를 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이 임플란트를 하고 난 후 그것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무엇보다 임플란트 후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임플란트는 잘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임플란트 수명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의 달라진 모습을 유지하는 방법, 바로 정기적인 진료와 관리이지 않을까요?